불 꺼진 서울 외곽의 새벽 골목을 걷다 보면 유리창 안쪽에서 한숨이 먼저 새어나오는 집들이 보입니다. 이삿짐 상자는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계약 만료 날짜는 벌써 달력 맨 위로 기어올라와 숨을 조여옵니다. 거리의 공기는 아직 차갑지 않은데 전세를 찾는 사람들의 표정만 유난히 겨울처럼 굳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권이 바뀌면 나아질 거라 믿고 누군가는 금리가 내려가면 숨통이 트일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선거 구호보다 훨씬 느리고 때로는 더 잔인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2027년 전세 대란의 충격적인 진실 3가지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를 팔기 위한 선동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숫자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라가보는 냉정한 기록입니다. 연합뉴스가 전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이전 새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겉으로는 아직 버티는 듯 보이는 시장이 사실은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비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에만 시선을 빼앗기지만 세입자에게 더 무서운 것은 가격보다 물건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살만한 집이 줄어들면 선택이 사라지고 선택이 사라지면 협상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전세 시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공포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아이 학교를 옮길지 말지 고민하는 가족의 목소리가 떨리고 통근 시간을 계산하는 직장인의 눈빛이 메말라 갑니다. 집주인과 중개업소와 은행 사이를 하루 종일 오가다 보면 사람의 자존심이 조금씩 걷다 먹힙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좋은 집이 아니라 그냥 버틸 수 있는 집을 구하는 일조차 점점 사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아직은 매물이 있지 않느냐고 묻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다음 계약철에 나올 물건입니다. 공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부족 역시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조용한 불안은 이미 몇 해 전 착공장과 공사 현장에서 시작된 긴 그림자입니다. 정치인은 대책을 발표할 수 있지만 멈춰버린 공사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재명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자극이 아니라 구조의 냉혹함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진실은 전세 배란이 갑자기 닥치는 재난이 아니라 이미 예약된 공급의 빈자리라는 점입니다. 입주는 인허가와 착공과 공사 기간을 거쳐 몇 해 뒤에야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의 부족은 어제의 결정이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린 몇 해 전의 멈춤에서 비롯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와 관련 보고서를 보면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2022년 이후 급격히 꺾였고 회복 속도도 더디게 이어졌습니다. 공사비가 치솟고 자금줄이 얼어붙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계산기가 동시에 멈추자 현장은 소리 없이 늦어졌습니다. 평면도는 있었지만 삽은 뜨지 못했고 분양 광고는 있었지만 골조는 올라가지 못한 사업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뒤로 밀린 시간은 나중에 한꺼번에 세입자의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25년 10만여 가구 수준에서 2027년엔 6만 가구 안팎으로 줄어드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더 무서운 대목은 서울처럼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곳의 낙폭이 훨씬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서울은 한 해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희망을 주지 않고 몇 번의 계약처를 연속으로 흔들 수 있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동안 사람은 줄지 않고 오히려 좋은 학군과 교통과 일자리를 향한 쏠림은 더 강해졌습니다. 결국 부족은 전국 평균 수치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체감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수치상 한 채가 모자라는 것이 현장에서는 10가족의 절망으로 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방에 빈집이 많다며 안심하지만 서울 전세를 찾는 사람에게 먼 지역의 공실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필요한 곳의 부족은 전체 숫자보다 훨씬 빠르게 삶을 압박합니다. 새 아파트가 줄어들면 중고 아파트와 준신축과 오래된 아파트까지 연쇄적으로 수요가 밀려듭니다. 한 구간의 막힘이 전체 전세 시장을 눌러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급 절벽은 신축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 전체의 이동 사다리를 부러뜨리는 사건입니다. 전세난은 집값 뉴스의 부록이 아니라 생활비와 교육과 출퇴근을 동시에 뒤흔드는 본편입니다. 2027년의 충격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현재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전세 시장을 떠받치던 아파트 아닌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면서 수요가
아파트로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세 시장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충격 이후 많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쉬운 곳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을 향한 본능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결과는 아파트 전세로의 대이동이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넓은 집을 볼 수 있어도 사람들은 혹시 모를 위험 앞에서 넓이보다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지게 됐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해서 시장 지도를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슷한 소득의 세입자가 여러 유형의 집 사이에서 나뉘어 움직였다면 이제는 모두가 같은 문으로 몰려듭니다. 문은 하나인데 줄은 길어졌고 집주인은 그만큼 더 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관련 공식 통계가 보여주는 월세 비중 확대 흐름도 이 변화를 뒷받침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높은 보증금을 오래 묶어두기보다 월세와 반전세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커졌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 이자와 월세 부담 사이에서 덜 아픈 쪽을 고르는 소모전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전세 물건이 줄어들수록 남아있는 전세의 희소성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희소성은 언제나 가격을 밀어올리고 가격 상승은 다시 월세 전환을 부추깁니다. 이 악순환은 대책 한 장으로 끊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신뢰 붕괴 뒤에 나타난 행동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정책은 숫자보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야 비로소 효력을 냅니다. 더구나 서울 핵심지와 인기 학군에서는 안전한 전세라는 말 자체가 프리미엄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평양 같은 동네에서도 보증보험 가능 여부와 관리 상태와 집주인 이력에 따라 경쟁이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결국 전세대라는 단순 공급 부족에 신뢰 위기가 겹쳐 두 배로 커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2027년을 보는 시선이 유독 서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가장 아픈 비용이 집값 통계가 아니라 시간을 잃는 사람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통계 표현은 한 줄로 찍히는 상승률이지만 현장에서는 가족 한 명 한 명의 삶이 따로 흔들립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옮기지 않으려는 집은 계약 갱신이 실패하는 순간 전쟁 같은 사흘을 보내게 됩니다. 새벽부터 중개업소 앞을 돌며 나온 매물을 확인하고 저녁에는 부모님께 손 벌릴지 계산하게 됩니다. 신혼부부는 결혼자금과 전세보증금 사이에서 미래 계획을 뜯어고치고 출산 계획까지 미루게 됩니다. 직장인은 집을 구하려고 회사 근처를 포기하고 왕복 서너 시간 통근을 받아들이며 체력을 소진합니다. 자영업자는 장사가 끝난 밤에 계약서를 들여다보다가 월세 전환 한 줄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노년층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생활 전체를 지키는 일이라 더욱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세난은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전체를 흔드는 불안이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현장에서는 좋은 집이 아니라 안전한 집이 먼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비싸거나 불편하거나 둘 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장면은 이미 몇 해 전 금리 급등기에도 반복됐고 공급이 얇아질수록 더 거칠게 돌아왔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수도권 전세 가격이 오름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을 전망했으며 이는 현장의 체감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더라도 물건이 귀해지면 체감 고통은 훨씬 더 커집니다. 사람은 평균 가격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실제 매물 앞에서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몇 퍼센트 상승이라고 말하지만 세입자는 계약 가능한 한 채를 놓치느냐 지키느냐로 인생이 갈립니다. 더 두려운 것은 전세난이 심해질수록 가계가 교육비와 소비와 저축을 동시에 줄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매수는 약해지고 자영업은 흔들리고 지역 상권의 밤도 함께 어두워집니다. 집 한 채의 문제가 동네 경제 전체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순간입니다. 이쯤 되면 전세대라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신경을 건드리는 구조적 충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누가 집권하느냐보다 내 계약 만료 전에 물건이 나오느냐를 더 절박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답이 없느냐고 묻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답은 늦었지만 없지는 않으나 지금 당장 체감될 만큼 빠르지는 않다는 데 있습니다. 새 공급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신뢰 회복은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2027년 전세 시장은 기적보다 관리의 기술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입주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앞당기고 멈춘 사업장을 살리고 안전한 아파트 아닌
주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방에 남는 집과 수도권의 모자란 집 사이를 그냥 평균으로 덮는 접근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형태의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가 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더 정교하게 갖춰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예측 가능한 규칙 안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전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뉴스 제목보다 입주 예정 물량과 지역별 수급 흐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싸 보이는 집보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주변 공급 계획을 끝까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아직 괜찮다고 말해도 계약철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과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진실은 공급의 시간차와 수요의 쏠림, 그리고 신뢰의 붕괴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 전세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도 못 막는다는 말의 진짜 뜻은 특정 인물의 무능이 아니라 구조를 거슬러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권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보다 냉정한 점검이고 기대보다 한 발 빠른 준비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지역의 전세 분위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경험이 다음 세입자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2027년의 충격이 모두의 악몽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숫자 뒤에 숨어있는 시간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